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전날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와 S&P 500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강한 모습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관심은 연준의 상반기 금리 인하 여부에 쏠려 있고요. 어제 우리 증시는 약보합권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뉴욕발 훈풍과 2차 전지 주가 하락이라는 재료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지수 등락 범위를 제한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양 지수가 보합권 내에서 혼조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7% 상승하면서 2,466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0.46% 하락하면서 835포인트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지켜보시죠. 대장주 삼성전자 0.53% 강보합권에서 75,5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도 0.7% 강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늘 1% 넘는 강세 연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은 0.4%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지켜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36%, 네이버가 0.23% 강한 모습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차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아가 1%, 포스코홀딩스는 2.76% 낙폭을 연출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가운데 2차 전지주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폭이 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1.61% 하락하면서 24만 4천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에코프로는 오늘의 낙폭이 더 강합니다. 6.21% 시초부터 6% 넘게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48만 3천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NF 역시 4.55% 약한 모습으로 17만 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HLB는 1%, 셀트리온 제약 역시 1% 강세 연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지켜보시죠. 알테오젠이 0.39%,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57%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HPSP가 0.1%, 리노공업이 2.56%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서웅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도전 비중 좀 말씀을 드리고 하겠는데요. 도전 비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계 프로그램이죠. ERP에 대한 기업이라도 좀 많이 좀 알고 있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가 좀 움직이는 부분을 보면은, 약간의 좀 AI,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다른 이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도전 비전의 주가를 움직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 170억 이상까지는 지금 높이 지금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불과 이제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영업이익 컨센서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150억대를 예상했다가 지금 이제 170억대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EIP 쪽에서의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성장성은 그대로 유효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동안 지연됐었던 이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출에 대한 부분은 올해 상반기 때도 본격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중요한 게 매출이 많이 늘더라도 효율성이죠. 우선 도전 비전의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20%대에 대한 기대감을 작년 4분기, 올해 상반기 때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전에 이런 영업이익률이 올랐던 부분이 어떤 매출에 대한 마진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좀 비용적인
측면을 많이 절감했다. 이런 부분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외주 용역비 같은 경우는 절감이 많이 됐죠. 우선 그 전에 매출 대비해서 비중이 재작년까지는 거의 10.1%였는데 이 작년 연말에 대한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도 이 5% 이하로 낮아지는 구조도 저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 AI 플랫폼이죠. 저는 이 부분이 이 4분기 실적과 함께 이 주가를 올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AI 쪽에서의 그 플랫폼을 개발한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좀 발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최근에 기업정보 주회업 라이센스를 도전 테크핏으로 좀 이전하면서 이 금융 쪽에서의 회사와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이 43,000원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본다고 하더라도 도전 비준의 이 실적에 대한 목표 주가를 더욱더 높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시효과 상황으로 봤을 때도 43,3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목표 주가 추가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는 주가 많이 올라는 느낌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올해 PER 기준을 본다고 했을 때도 우선 21배, 그 전에 도전 비중이 밸류적인 측면이 많이 높았었죠. 하지만 21배 정도면은 지금 현재 주가 수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 뭐 적정한 고평가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하고 좀 판단되면서 매수 관점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오늘 차장님 첫 번째 종목은 더 좋은 비주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칩셋 미디어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역시 AI 쪽에서의 수혜주로 많이 평가를 받는 게 바로 이제 칩셋 미디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동시효과에서도 33,100원, 뭐 최근에 좀 약간의 소폭 반등을 그대로 좀 이어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NPU죠. 이 신경망 처리 장치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AI 쪽에서의 이 전용 반도체의 어떤 필수적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분석 대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동영상으로 확대되는 부분이 문자에서 그림에서 좀 바뀌고 있죠. 뭐 그러면서 이 칩셋 미디어가 그전부터 이 IP를 활용한 이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칩셋 미디어가 이 최근 몇 달 동안에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좀 반등했을 때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VR, AR 다시 한번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뭐 그러면서 시스템 반도체에 이 멀티 기능을 넣어야 하는 분야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칩셋 미디어 쪽에서의 NPU, IP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고성능 반도체로 갈수록 칩셋 미디어에 대한 수주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한번 좀 매수 관점, 지금 동시효과 때도 큰 무리가 없게 수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1월 23일 화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치를 주시는 양지수가 보합권 내에서 혼조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코스피는 살짝 올라갔고요. 코스피는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1,340원대, WTI 국제유가는 배럴당 74달러 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2,02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39,620달러, 4만 선 붕괴가 됐습니다. 어제 강했던 테마 AI 관련주 일제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딴에서도 그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지는데 CLX 그리고 초전도체, 전쟁 테마 역시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 반도체 딴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는 강세 흐름을 타면서 우리 국내 증시 역시도 어버브 반도체와 제우스 그리고 QRT, 맥커스 등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소형주와 중소형주, 대형주 위주로의 강한 매수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에서도 0.31%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화학과 의약품 등에서도 0.34% 강한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업종, 어떤 테마,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개장 직후의 지수 모습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지금 빨간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6% 강한 모습으로 2,478포인트 선, 그리고 코스닥은 0.06% 소폭이지만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840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양 지수가 기분 좋게 플러스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검색 많이 하고 계신 10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실시간 검색 상위 10개 종목입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인데요. 0.53% 강보합권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75,5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24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우선 두 번째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1.47%, 1% 넘는 내림세 연출하고 있고요. 현재가는 33,5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PCB 공급 부각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강한 모습을 탔지만 오늘은 매물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제주반도체입니다. 5.37% 어제 강했던 모습을 모두 반납하고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9,0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반도체 AI 관련주입니다. 미국 AI 훈풍의 17%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종가 형성했지만 투자 경고 지정 예고에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 함께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YIK입니다. 무려 14.93%, 15% 가까운 급등세 연출하면서 8,3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0거래일 연속해서 대량 매수에 20% 넘게 어제도 강한 모습을 연출했고요. 오늘도 추가 상승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2.7%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의 3% 넘게 내림세, 3% 가까운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8,2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한 다음에 상한가를 터치한 모습까지도 기록이 됐지만 살짝 윗꼬리가 달리면서 내려온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2% 넘게 약세 연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아직까지는 체결이 지연되는 모습이고요. 추후에 주가 방향성 다시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는 16,1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온센서 AI를 이끌 토종 1위 MCU, 즉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기업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주가 방향성 오늘은 다시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은 퓨릿입니다. 0.99%, 약 1% 가까운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14,24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퓨릿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5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했고 반도체향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부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뉴플렉스입니다. 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콘솔로 XR 확장 현실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52주 어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오늘도 4.45% 강한 모습으로 8,91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렌시스입니다. 3% 넘게 내려가고 있는데요. 6,9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렌시스는 어제 전날에 이어서 16% 넘게 급등한 채 종가 형성했고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로봇 감속기 공급했다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상승 흐름을 탔지만 오늘은 매물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KTCS 7.29% 급등하면서 4,34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모델 성능 검증에서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희소식으로 들어와 있고요. 현재도 7%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개장하고 4분 30초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심 주식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4% 강보합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요. 제주 반도체 최근에 불을 좀 뿜었었죠. 오늘 마이너스 6%. 관심 주식 2위권에 와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 보면은 뭐 주가가 저점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올라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5배 이상 올랐죠. 6배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해피한 분들이 많은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지 관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3위권, 4위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사려고 하는 느낌보다는 지금은 이래도 팔아야 되나 이런 느낌으로 좀 보는 거죠. 오늘 강보합으로 약간 올라왔습니다만은 이따까지 나중까지 좀 봐야죠. 지금도 역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둘 다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같은 맥락에서 강보합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강보합이라고 하면 2차전지에서 어제 그렇게 블랙먼데이 수준급으로 떨어졌는데 강보합이라고 하면 아직도 불안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중에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근데 이럴 때 봐야 되는 게 사실은 실적이고 펀더멘탈이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보고 밸류도 봐야 되는데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가격만 좀 최근에 좀 많이 밀린 것 같은데 사실은 11월 초에 공매도 금지하면서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여전히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하방으로 조금 열려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좀 받쳐줘야 되는데 여전히 좀 제 눈엔 높게 보입니다. 이수 페타시스 오늘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반도체 약간 떨어지면서 2.2%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에코프로머티 오늘도 좀 밀리네 1.9%인데 에코프로머티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올라온 게 또 LS 머티리얼즈도 있었고 두산 로보틱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내기주 IPO주들이 상당히 연초에 많이 뽑았었잖아요. 작년 연말에도 좀 뽑았었고 한데 이 가격이 지금 유지될 수 있는가? 저는 좀 물음표가 상당히 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공모가 초반 그리고 어디 뭐 MSCI에 편입된다, 코스피로 넘어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오르면서 주가는 올랐습니다만 사실은 돈 벌어내는 거 보여줘, 쇼미더머니 얼마나 버는 거 보여줘 했을 때는 내놓을 성적표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좀 유의하시고요. 지금이라도 조금 생각을 달리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 신상 델타테크 초전도체 어제 뭐 신고가 갔다 왔죠. 오늘도 이제 신고가 다시 도전을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따가 하창원 본부장한테 좀 여쭤보는 시간을 좀 갖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장 초반에 좀 많이 샀다가 조금 줄이네요. 1698계약으로 좀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플러스권 선물 쪽에서 코스피를 좀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코스피 현물에서도 309억 정도 사드립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655억을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따 좀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넘어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은 프로그램 약하게 들어옵니다. 약보합으로 좀 밀려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최근에 조금 낮게 내려갔던 것들이 조금 반등을 꾀하고 있고 오늘 운송장비 좀 세죠. 그래서 현대차 0.7%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있고 기아는 반대입니다. 마이너스 약보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 가볼까요? 이렇게 보이듯이 파란색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HLB, 셀트리온제약, 알테오젠, 제약바이오 이쪽만 좀 빨갛고 나머지는 거의 파랗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중간에 이미 마이너스로 음전환했다. 프로그램은 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불안감이 많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어제 공시 나왔습니다만 실적이 곧 나오면 언제죠? 2월 6일인가 7일인가에 이제 나온다고 이렇게 공시가 돼 있습니다. 아직도 멀죠. 남은 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게 조금 많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프로그램 순 매수 상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홀딩스 이런 순으로 들어와 있고 에코프로머티 새내기 IPO 중에 무작정 달렸던 주식들 다시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코스닥 마찬가지고요. 프로그램 순 매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S 머티리얼즈도 새내기 IPO죠. 오늘 5% 이렇게 밀리고 있고 LNF, 뭐 코스피 간다고 해도 역시 펀더멘탈 봤을 때는 2.5% 조금 더 내릴 가능성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순 매도상입니다. 이수 페타시스 오늘 프로그램 제일 많이 파네요. 59억 팔면서 4.8%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AA 관련주 중에서 대형주 중에서 선두권을 치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제, 제약바이오 쪽이 또 주가 또 밀릴 때는 또 방어적인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순 매도 이렇게 나오면서 약할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주가는 3%, 4%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신성델타테크는 어제 오른 거 그리고 장 초반에 조금 강했었는데 3.9%로 다시 추세를 좀 바꿨습니다. 자, 차장님 오늘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말이죠. 지금 트럼프가 미국에서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으면서 뭐 AI 쪽 이쪽은 아주 강세를 보이고 가고 있고 트럼프가 전기차 이런 쪽은 조금 아니다 싶었는지 계속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이제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엇갈리고
생기고 있어요. 오늘 시장에서는 약간 조금 그런 게 좀 균열이 생기고 있는데 테크주가 그동안 너무 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 대하는 거하고 좀 연결해서 좀 풀어볼까요? 그렇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당선에 대한 뭐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그 주식주들도 이 연동성이 굉장히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한다면은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어떻게 보면 신재생 쪽, 에너지 쪽에서의 이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 하락세를 좀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그 전에 이 신재생 에너지가 항상 IRA 수혜주로 거론이 됐었던 만큼 이거에 대한 주가에 대한 하락 부분은 뭐 우리나라로 본다고 한다면 2차 전지주들이 가장 큰 어떤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풍력, 뭐 태양광 이런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내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만약에 이제 2차 전지도 그렇고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신재생 쪽이 지금 당장 어떻게 실적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 펀드멘탈 앞서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뭐 쇼미더머니 그러니까 실적이라도 좀 보여주면은 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모멘텀도 되겠지만은 지금 그런 부분도 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우선 지금 수급 측면에서 올해만 봤을 때도 어떤 펀더멘탈에 대한 전망은 물음표인데 이 수급적인 면에 그대로 그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를 하고 특히 이제 2차 전지주라고 하지만은 앞서서 이 전반기로 할 수 있는 이 배터리 기업들 지금도 그렇지만 뭐 삼성 SDI도 그렇고 지금 관련 종목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가 계속 신저가를 LG화학도 그렇지만 쓰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안 받쳐주는 펀더멘탈에 대한 전망 같은 경우가 지금 물음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뭐 빅테크 기업이나 어떤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이 실적 발표가 좀 대기하기 전이죠. 근데 시장에서의 관심은 엔비디아도 그렇지만은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커지면서 이 주가도 먼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먼저 이제 그 미국 증시에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먼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올해 상반기 때는 어떤 전기차나 이쪽보다도 이 빅테크 기업, 특히 이제 AI를 비롯한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뭐 지금 이제 AI 관련주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AI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AI 최종 이 제품을 내놓는 건 미국의 그 기업들이죠. 우리나라 AI 관련주들은 AI 서비스와 비슷한 그런 루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 기업들이 어떤 행보로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AI 관련주들도 상승세가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이 부분은 계속 지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시장 흐름하고 전혀 무관하게 올라갔던 게 에코프로머티, LS 머티리얼즈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작년에 아주 상장을 했던 아주 거대 대형주가 돼버린 이런 주식들인데 오늘 보니까 에코프로머티 5.7% 정도 밀리고 LS 머티리얼즈 3% 밀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시총 보니까 벌써 5조 3천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는 지금이라도 좀 팔까요? 아니면 저점 매수를 볼까요? 이게 보면 사실은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간 측면이 좀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우선은 당연히 매수 추가 매수를 하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부분은 하면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그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여러 약간의 좀 전기차 관련주들에 대한 근심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그 매도하는 측면보다도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을 그나마 좀 힘드시겠지만 좀 버텨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영향이 제일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적 측면을 예상하기는 지금은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전기차 2차 전지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뭐 이 종목들에 대한 수급적인 측면이 다 틀리겠지만 이 미국 테슬라 또 중국 BYD 이 대표 전기차 업체 간의 이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에 약간 좀 경쟁하듯이 좀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도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 좀 유지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원재료 쪽에서는 급락했던 수준이 좀 멈췄기 때문에 하나둘씩 이게 풀리는 과정에서 그 전에 어떤 수급적 측면인 매수 관점을 저가 매수 관점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가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서 이 매수 단가 낮추는 부분은 펀드멘탈을 안 받쳐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구가 더 빨리 돌아서 그런지 2차 전지 때문에 막 어질어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늘 좀 급등락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상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좋지 못한 상황이어서 전거래에 좀 이어서 이게 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지만 일단은 오늘 이제 오전장에 외국인의 좀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 이런 쪽이 지금 좀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조금 약간 좀 혼란스럽긴 한데 어쨌든 지금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 가격에 대한 이제 피해 전쟁, 치킨 게임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이제 P단에서의 좀 우리가 메리트를 얻기에는 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Q가 늘어나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다 보니까 아마 그런 좀 사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기차가 이제 충전하면서 얼어붙어 있는. 가다가 서 있더라고요, 또. 네, 가다가 서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사실 좀 약간 투심 자체는 일부 꺾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해운주 쪽에 영향을 받으면서 뭐 테슬라 공장이 이제 가동을 좀 중단한 뭐 그런 좀 부정적인 뉴스들도 지금 다 복합적으로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턴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금일의 외국인 매수세는 사실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단타성 물량으로 들어왔다라는 부분을 좀 배제하기가 어렵거든요. 워낙 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일부 좀 올라왔을 때 차익이 빠르게 나올 수 있어서 이게 구조적인 상승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바라보실 때는 P단에서의 정말 명확한 전환이 나오거나 아니면 Q가 확실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좀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면 제가 말씀하시는 도중에 좀 찾아보니까 공매도 잔고가 11월 초에 비해서 그렇게
늘지도 줄지도 않았어요. 거의 그 수준에 있어가지고 외국인들 좀 단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살펴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피입니다. 흥하해온 다시 1위에 올라왔네요. 종근당, HD 현대중공업, 카카오뱅크, 하나솔루션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느 걸 얘기해 볼까요? 네, 흥하해온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부분이 사실 주말에 조금 더 확대가 되긴 했었거든요. 뭐 이라크에서도 뭐 포를 쏘고 네,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좀 부각이 되지는 않았던 상황이죠. 제가 봤을 때는 FCFI 지수가 상당 부분 올라가다가 그 상승폭 자체가 좀 줄었거든요. 이번에 발표된 수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해오는 끝난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일부 차익들이 좀 강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장은 굉장히 훨훨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그렇게 좀 빠르게 쫓아가진 못하고 있죠. 맞아요. 뭐 대한투자처도 좀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인도 증시 뭐 ETF 엄청나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일본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오히려 또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을 노리는 이제 미국 쪽으로 쏠리는 부분도 분명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와 이제 중국 증시가 상당히 조금 못 쫓아가는 부분에서의 좀 답답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측도 그 심리적인 센티를 확인하는 방법이 이렇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얼마나 좀 급등락이 나오느냐가 또 핵심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종목을 지금 상황에서 매수하라. 제가 11월 달에는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사실 매매로 접근하시기에는 많이 올라왔죠. 네, 상당히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하시기보다는 해당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굉장히 좀 뛰어난 종목군들의 이런 투자 방식들을 조금 설정하시는 그런 지표적인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쪽이 좀 올라가게 되면 넘버가 좋은 종목군들이 올라가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센티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쪽에서의 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뭐 신제품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다거나 이런 뉴스 플레이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다라는 관점으로 흥하해온을 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흥하해온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에 와 있습니다만은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살아오신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닥입니다. 어버브 반도체 나와 있고요. YIK, HB솔루션, 이스트소프트, 갤럭시와 머니터리까지 이렇게 5개 종목입니다. 어느 걸 볼까요? 네, 어버브 반도체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후발로 다시 좀 부각이 된 건데 사실 이제 어버브 반도체는 두 가지 부분이 동시에 엮이거든요. 네. 갤럭시 S24에 대한 부분도 엮이지만 또 온센서 AI 쪽으로 또 제작 역할을 해주는 그런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AP를 채택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방식인데 네. 이제 요 온센서 AI 같은 경우는 이제 MCU를 통해서 구동을 하죠. 근데 요 이제 어버브 반도체가 MCU 부분에서는 또 이제 점유율 또 1위를 또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이런 납품 이력들 그리고 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온센서 AI에 대한 이런 채택한 제품들을 또 출시를 할 계획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후발로 움직이고 있고 반도체가 워낙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아마 순환매로 계속적인 상승은 나올 확률이 있는데 그래도 이전에 움직였었던 쪽보다는 조금 상방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회전 자체는 빠르게 좀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점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에서의 좀 반도체가 일부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큰 부분에서의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는 오늘 좀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그렇죠. 좀 일부 많이 회복이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력이 나오면 언제든지 좀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고 보실 필요가 있고 일단 온센서 AI가 부각된 지가 지금 이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해당 종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IT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컨셉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온센서 AI까지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급등 종목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시간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이외의 종목으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첫 번째 급등주입니다. 에이펙트인데요. DDR5 수요 증가에 수급이 몰리면서 시간 외에서 급등 흐름을 알렸습니다. 현재 15.42% 급등하면서 5,0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자, 그럼 두 번째 급등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급등주는 세토피아입니다. 자회사 GCM이 고순도 네오디뮴 금속 제조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부각되면서 강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네오디뮴 재련 긴급 생산 기지를 구축했다라는 사실 역시도 부각되고 있고요. 현재 6.2% 상승하면서 2,82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유니퀘스트입니다. 엔비디아 AI 엣지 컴퓨팅 독점 공급합니다. 온 디바이스 AI 수혜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고요. 현재 25%나 껑충 튀면서 8,6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자체 개발한 반야돈 배터리가 기존 반야돈 배터리 대비 3배 이상 출력의 성능을 지닌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라는 소식에 강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현재 7.86% 급등하면서 3,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픽셀 플러스입니다. 전일 대비 30% 급등한 채 장 마감했고요. 고성능 이미지 센서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7.44% 상승하면서 12,5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매일매일 급등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전문가가 가져온 따라가 말어 종목 화면으로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뉴로 메카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따라가자라고 따라가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로봇주들이 또 한번 부각됐다가 조금 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로봇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제 보내는 쪽, 빅데이터 쪽과 연관되어 있는 기술들과 그걸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쪽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그것들이 완성이 됐을 때 과연 어떤 쪽으로 부각이 될까? 결국엔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걸 활용했을 때 가장 우리 인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저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이제 지점에서는 로봇을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유로메카 같은 경우는 이제 협동 로봇 쪽에서의 회사이고 아마 이제 기억은 교촌치킨에서 이제 치킨 튀기는 그 로봇팔로 네. 아마 기억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교촌치킨이 가맹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침부터 배고픕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수혜가 기대가 될 수 있고 또 협동 로봇 쪽에서의 앞으로의 이제 시장들은 계속적으로 확장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제가 보고 있는 건 제조용 용접 로봇 쪽입니다. 이번에 이제 HD 현대 중공업도 흑자 전환 소식이 나오면서 사실 좀 조선주들이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업황은 굉장히 좋은데 계속적으로 인력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용접 기술에 대한 이런 로봇이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좀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한 12만 명이 넘는다라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치킨을 튀기는 로봇팔 같은 경우는 가맹점이 한 1,300개, 1,40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1년에 뭐 100개씩 늘어도 상당히 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12만이 넘기 때문에 대체를 만약에 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조선 쪽 보니까 용접공들이 전문가분들이 많이 좀 떠나고 네, 맞습니다. 외국 인력들이 많이 들어와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맞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데 이런 쪽에도 좀 쓰일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 기술력이 뉴로메카가 굉장히 좀 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된 리포트가 이제 뉴로메카에서 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거고 어쨌든 이 시장 자체가 개화를 하게 되면 이 조선업에도 상당히 좀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좀 발목을 잡았던 그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로봇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이제 좀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빠른 좀 속도가 나지 않을까라고 네. 보여지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뭐 큐렉스라든지 기타 이런 기업들과 MOU를 맺으면서 뭐 의료라든지 기타 산업군들로도 굉장히 좀 많이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로봇주들에 대한 또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서도 좀 큰 상승폭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인구도 좀 줄고 있고 해외 노동력 이렇게 자꾸 유입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네. 잘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 그렇죠. 것도 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가끔씩 나오잖아요. 네. 자, 뉴로메카 잘 들어봤고요. 그 다음 종목도 화면으로 보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최근에 많이 언급됐던 종목인데 따라갈까요 말까요? 따라가자 말씀을 따라가자. 드리고 싶고요. 물론 전거래일에 상한가 들어갔다가 네네. 좀 꼬리가 상당히 좀 달리긴 했는데 뭐 단기적인 일부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뭐 일단 샘 올트만 CEO가 오는 부분에서의 좀 이슈도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제 이스트 소프트, 한골과 컴퓨터 그리고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GPT 스토어를 바탕으로 그리고 그걸 제외하더라도 AI를 탑재한 이런 기본적인 그 자사들의 아이템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이미 오피스 부분에서의 전 세계 고객이 1억 명이 넘죠. 1억 2천 명이 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AI 탑재가 된 이런 상품들을 좀 출시를 할 수 있고 또 GTP 스토어에 이미 그 납품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이제 구독 경제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양분이 되어 있는데 좀 저가에 대한 이런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사실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억 2천 명 중에서 사실 3분의 1만 유료화를 하더라도 네. 실적적인 부분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OTT 업체들이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늘어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가입자 수가 어떻게 늘어나느냐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아이템 자체에서 사실 폴라리스 오피스 자체적인 이런 LLM뿐만 아니라 GPT라든지 기타 부분도 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 부분도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고 또 이제 AI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이 앞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드웨어 쪽으로 속도가 나오면 결국엔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사실 오피스 부분은 우리가 정말 많은 이런 이제 직장인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사업 간 시너지를 통해서 재무 건전성 부분도 상당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룹사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들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적인 아이템뿐만 아니라 구독 경제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재무 건전성까지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 상승 갭을 조금 메울 수는 있지만 일부 조정 이후에 다시 우상향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선택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뭐 하드웨어 쪽으로는 엔비디아가 있습니다만 소프트웨어 쪽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듯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폴라리스 오피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뉴로메카 폴라리스 오피스 언급됐네요. 지금까지 헤르마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시구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SK 하이닉스인데요. 어떤 내용 담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저점에서는 굳이 안 판다. 메리츠증권의 리포트입니다. SK 하이닉스고요. 우선 사업 개요. 주력 제품은 D램과 낸드를 중심으로 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부 팹을 활용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고요. 파운드리 사업도 병행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반도체는 나뉘어져 있죠.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기능을 하고요. 휘발성과 비휘발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휘발성 메모리 제품은 전원이 끊어지면 정보가 지워지는 반면에 비휘발성 제품은 전원이 끊겨도 저장된 정보가 계속 남아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휘발성 메모리는 D램 그리고 비휘발성 메모리는 낸드 플래시를 주력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신고가를 터치했고요. 7만 전자, 우선 7만 6천 원까지 삼성전자도 회복을 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가 들썩였던 하루였지만 2차 전지의 밀림새에 조금씩은 좀 주가 방향성이 엇갈렸었던 하루였었는데요. 국내 대표 반도체주가 22일 증시를 주도하면서 상승을 견인하고 나섰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장 초반 52조 신고가를 찍기도 했는데요. 한편 지난 주말 미 증시에서도 기술주가 증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어제 우리 증시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일제 상승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로 4%나 넘게 상승한 채 종가 형성했습니다. AMD도 7%, 퀄컴 4%, 그리고 반도체 상장지수 펀드 역시도 4% 넘는 상승세를 연출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메리츠증권 리포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SK 하이닉스 4분기 영업 손실이 2,42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장 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측은 출하 제한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더욱더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글로벌 업체 같은 경우는 출하 집중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4분기, 2023년 4분기는 디램과 낸드 비지 같은 경우 각각 1%, 마이너스 3%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업황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모바일 등 수요 회복은 구체화되어 가고 있고 구매자들을 자극해 수요 역시 촉발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재고를 당장 털기보다는 상반기 안에 높은 가격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판가 상승 역시도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출하 제한 덕분에 오히려 판가는 높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램과 낸드 가격은 각각 17%, 25% 상승하면서 산업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I 서버 역시도 살펴볼 텐데요. 여전히 AI와 서버 중심의 하이엔드 수요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큰 계약들이 HBM과 DDR5를 중심으로 상반기에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때문에 2분기 메모리 판가 상승이 가속화되는 구간까지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다라는 부분 메리츠증권에서 분석해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 인텔이 인수했었죠. SK 하이닉스는 10조를 주고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했는데요. 인텔과 서버용 DDR5 백서를 공동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인텔의 낸드 사업부는 솔리다임으로 명칭을 변경했고요. 솔리다임의 반등 타이밍이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솔리다임 후 인텔 낸드 사업부의 판가 반등세가 엿보이고 있는데요. 솔리다임은 낸드 업황 침체 속에서 운영 자금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동안 이 SSD 등 단품, 저수율 웨이퍼 판매로 평균 판매가가 급락한 데 그쳤고요. 다만 지금 이 부분 4분기부터 긍정적인 제품 믹스 효과에 기반의 판가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분기별 30% 이상 판가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상황은 선두업체가 최근 디램 감산폭을 빠르게 줄여나가고 있고 모바일과 추론용 AI 수요 개화 속에 LPDDR 역시 주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했을 때 SK 하이닉스 메모리 시황 역시 회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메리츠증권은 하고 있고요. 실적 시즌입니다. HBM에 이어서 낸드 역시 회복세에 접어들었습니다. SK 하이닉스 4분기 흑자 전환의 가능성도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데요. 영업 손실이 전 분기보다 95%나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회사 솔리다임을 제외한다라면 4분기 흑자 전환의 성공 역시도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어제 52조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지속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기어오다가 지금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1.63% 급등하면서 14만 3,6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우선 수급별로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번갈아서 순매수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1월 10일부터는 지속적으로 기관의 순매수세를 보여주다가 어제 팔았고요. 또한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매수세를 연출하다가 특히나 어제 대량 매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점에서는 굳이 안 판다.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에는 18만 5천 원으로 상향 의견을 보이면서 최선호주로 유지하겠다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SK 하이닉스 다시 한번 지켜봐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국 증시 훈풍이 있습니다. 코스피 장초반에 소폭 오르는 느낌이고요. 개장 전 지금사에서 더전 비주원, 칩셋 미디어 언급됐고요. 따라가 마라에서는 뉴로메카, 폴라리스 오피스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